시민건강과장의 퇴익입니다. 295호 12월 11일 확진자 발생 및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확진자 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입퇴원 현황입니다. 입원 212명, 퇴원 212명, 각각 50%입니다. 424명입니다. 병원별 입원 또는 입원 예정 현황은 현재까지 213명으로 울산대학교병원에 71명, 마산의료원 2명, 대구의료원 19명, 경남생활치료센터 24명, 경북생활치료센터 32명, 대구 동산의료원 11명, 배정중 54명입니다. 금일 발생된 마이스토고, 그 다음에 명정초 학생 18명을 포함해서 21명은 오늘 중으로 경북생활치료센터로 전원 계획입니다. 결국 경증 대기자는 없으며 100% 전원이 완료되겠습니다. 환자 건강 상태별 현황입니다. 213명 중에 108명 양호, 1명은 중증, 14명은 중증 와상, 90명은 와상 환자입니다. 국내외 감염 현황입니다. 국내 요인 363명, 해외 요인 61명, 합해서 424명입니다. 일자별 발생 현황, 월별 발생 현황, 연령대별 현황, 발생 지역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퇴원 현황입니다. 우리시 211명, 전원자 31명, 타시도 재양성자 포함해서 1명입니다. 퇴원 현황입니다. 오늘은 7명이 퇴원을 했습니다.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202번, 208번, 209번, 210번, 211번, 212번, 213번 확진자가 완치되어 퇴원했습니다. 사망자 현황입니다. 1명으로 364번으로 80대로 중부 거주자입니다. 어제 확진자로 분류되고 어제 사망을 하였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3페이지입니다. 해외 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입퇴소 현황입니다. 입소 중 21, 퇴소 323명, 잔여 객실은 22개 객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울산 364번 확진자입니다. 80대로 중부 거주자입니다. 안타깝게도 어제 13시 45분에 사망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발생 경위는 양지요양병원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12월 5일 1차 검사 때 음성을 받고 12월 9일 2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장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울산 365번 확진자 현황입니다. 50대로 중부 거주자입니다. 가족은 딸이 있고 현재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발생 경위는 울산 222번 양지요양병원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12월 10일 16시 30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동 경로와 추가 접촉자 조사 중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울산 366번 확진자 현황입니다. 60대로 중부 거주자입니다. 가족으로 남편이 있고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발생 경위는 양지요양병원 확진자의 접촉자로 12월 18일까지 자가격리 중에 증상 발현으로 어제 12월 9일 검사를 했고 10일 16시 30분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치사항은 거주지 소독을 완료했고 이동 경로 및 추가 접촉자를 조사 중입니다.
검사 대상 및 검사 현황은 가족 1명은 현재 검사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울산 367번 확진자 현황입니다. 50대로 중구 거주자입니다. 가족으로 남편이 있고 현재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양지요양병원 확진자의 접촉자로 이분 역시 자가격리 중에 증상 발현으로 어제 11시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거주지 소독을 완료했고 접촉자는 없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울산 368번 확진자 현황입니다. 50대로 남구 거주자입니다. 가족으로 남편과 딸,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이분 역시 양지요양병원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격리 중에 어제 11시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분 역시 접촉자는 없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울산 369번 확진자 현황입니다. 50대로 남구 거주민입니다. 가족으로 남편과 아들 둘을 두고 있습니다. 아들 한 명은 미접촉입니다. 현재 건강 상태는 양호하고 발생 경위는 양지요양병원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자가격리 중 12월 5일 1차 검사에서 음성, 12월 9일 2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거주지 소독을 완료했고 추가 접촉자 등 조사를 중에 있습니다. 검사 대상 및 검사 현황을 보시면 접촉자 2명 중에 모두 음성입니다. 그 다음 9페이지입니다. 울산 370번부터 405번 확진자 현황입니다. 인적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발생 경위입니다. 모두 양지요양병원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12월 5일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12월 9일 2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치사항은 주기적인 병원 소독과 입원 환자 및 의료인 등을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겠습니다. 모두 입원 예정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406번 확진자 현황입니다. 30대로 중구 거주자입니다. 가족으로 울산 357번인 모친과 형이 있습니다. 현재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발생 경위입니다. 울산 357번 어머니인 울산 357번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양지요양병원 간호팀 근무자입니다. 12월 12일 중구 보건소 이동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하고 12월 10일 19시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치사항은 거주지 소독을 완료했고 이동 경로 및 추가 접촉자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검사 대상 및 검사 현황입니다. 가족 2명에 대해서 검사를 했고 1명은 양성, 1명은 음성입니다. 양성 1명은 모친이 되겠습니다. 울산 357번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울산 407번부터 409번 확진자 현황입니다. 명정초등학교 학생 3명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생 경위입니다. 울산 361번 확진자와 12월 3일, 12월 7일 울산 408번 확진자의 접촉자와 이분은 가외 선생입니다. 역학과 접촉이 있었고 현재 역학조사 중에 있습니다. 12월 10일 날 중부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고 11일 날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접촉자 및 동선 노출자는 추가 밝혀지는 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울산 410번부터 424번 확진자 현황입니다. 어제 발생된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15명에 대한 인적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생 경위입니다. 경남 784번 부산 1002번 확진자의 접촉자이고 현재 역학조사 중에 있습니다.
12월 10일 날 중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했고 11일 날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족 및 동성 노출자 등은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14페이지입니다. 울산 339번 확진자 남구 거주자 울산 334번의 신정중학교 확진자의 접촉자가 되었습니다. 검사 대상 3명 중에 3명 모두 음성입니다. 울산 340번 확진자, 그 다음에 341번 확진자, 342번 확진자, 343번 확진자, 344번 확진자, 345번 확진자, 347번 확진자, 348번 확진자, 350번 확진자, 351번 확진자, 352번 확진자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일일 상황 보고입니다. 국외 발생 현황입니다. 국외 확진자 6,700만이 넘었고 신규 확진자도 54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사망은 신규 10,000명이 넘고 누계 155만 명이 넘었습니다. 국내 발생 현황입니다. 신규 673명, 해외 16명, 총 689명이 발생하여 합계 4786명입니다. 사망자 현황입니다. 어제 8명이 보고되어 572명입니다. 이 중에는 우리 울산에 2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발생 현황입니다. 자가 격리 중인 분이 1,070명, 격리 해제가 13,194명, 검사 현황은 음성 52,128명, 검사 중 1,545명입니다. 18페이지부터 해외 입국자 예정 사전 신고 현황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병원별 확진자 입원 또는 입원 예정 현황입니다. 리스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157명이 발생했고 그 중에 환자 109명, 의료인 11명, 일반 종사자 3명, 재직 요양보호사 9명, 퇴직 요양보호사 9명, 그 다음에 N차 감염 16명, 총 157명입니다. 여기는 포항 134번 확진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7페이지 양지 요양병원 확진자 현황입니다. 이 자료는 질문이 많이 오는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별도로 붙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 이 자료는 미처 완성을 못하고 들고 왔는데 요 판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리를 한 게 요거니까 28페이지는 이걸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기자분께서 손을 들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Y팀 김민수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양지요양병원에 추가 검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까? 할 겁니까? 코호트 시설에 대해서는 2-3일 동안에 2-3일 간격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규정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일요일 날 아마 전수검사를 다시 또 할 겁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고등학교 관련인데요. 예. 이게 오전에 교육청에서 이야기는 17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시에서는 15명인데 예. 이거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예. 이게
그 교육청 말도 맞고 저희들 말도 맞는데 교육청은 학교 학생 수를 이야기한 것이고 우리는 확진자 수를 이야기하는데 창원 확진자하고 부산 확진자가 이 학교 학생이지만 분류는 부산으로 분류되어 있고 경남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창원에서 검사받고 확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진자 수는 우리 울산에는 2명이 빠져 있어요. 경남 하나, 부산 하나로 되어 있고. 근데 학교 입장에서는 그 학교 학생이니까 17명이 맞고 우리는 우리 확진자로 안 잡히는 숫자니까 15명이 맞고 그래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네. 예, 파이낸셜 실상기자님. 예. 질문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 양지요양병원에 그 전체 그 검사 대상이 342명이라고 처음에 이제 발표가 된 상황인데, 지금 그 병원 안에서 검사를 받은 사람들 말고 그 지금 옆에 남구청에서 그 모텔을 마련해서 자가격리한 그 의료진이 이 숫자에 포함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포함이 다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분들에 대해서 그 검사가 이 사람들도 뭐 몇 명 그 이틀에 한 번씩이나 3일에 한 똑같이 번씩 합니다. 검사가 이루어지죠. 예. 몇 명이죠, 총? 밖에 있는 분들이 예. 지금 지금 현재 병원 내 잔류 인력이 양지요양병원 안에 잔류 인력이 입원 환자 중에 미확진자가 103명, 확진자가 58명 해서 61명이고요. 그 다음에 종사자가 50명 해서 총계 211명이 남아 있습니다. 안에. 이 중에 물론 전류 인력, 예. 그럼 모텔에 지금 격리되어 있는 의료진은 몇 명인가요? 종사자랑 합쳐서. 혹시 그거 답변이 돼요? 지금 정리를 제대로 못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질문 하나 더 받고 좀 해주십시오. 그 신정중학교에 현재 그 확진자 수가 학생 15명, 그 다음에 N차 감염 5명에서 20명인데 이 명정초등학교 확진자 3명이 그 신정중학교 N차 감염자랑 접촉을 했다고 이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 명정초등학교 이 학생들을 중학교 N차 감염자로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닌지 그것 좀 알려주시죠. 아까 그 요양병원 관련은 지금 그 의료진 관련해서 지금 의료진 의사분들은 한 3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양보호사들은 지금 6명에서 지금 추가로 내려온 사람들 중앙에서 내려온 4명 포함해서 지금 그 간호조무사 포함하면 한 30명 정도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신정중학교랑 명동초등학교 지금 질문 잘 못 들었는데 그 명동초등학교 관련해서 그 선생님 연결고리 그 361번이 저희 그 처음에 그 신정중에 관련해서 부분이 거특자로 이제 분류가 됐었는데 오늘 명동초등학교 3명 확진자가 이분한테 사살을 받은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 사사받은 3명이랑 또 중학교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으로 가면 지금 그 증상은 약간 발현일이 지금 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거를 더 이렇게 내려오는 게 조금 늦어갖고 지금 DUR을 지금 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라 그거는 더 밝혀지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구분을 지어야 됩니까? 신정중학교 N차 감염으로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네네. 신정중하고 명정초등학교하고는 아마 조만간에 그 감염 경로가 이제
밝혀질 거는 같는데 감염원은 정확히 좀 찾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KBS 방해하 기자님. 예, 방금 그거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361번이 이거 신정중학교 확진자의 과외교사였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과외교사하고 12월 3일하고 12월 7일 날 407번에서 409번 요 3명이 수업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사석에서 어떻게 식사를 먹은 겁니까? 이분은 가정 방문을 해서 이제 가외를 하는 분입니다. 가정 방문. 이 중학교 과외교사가 예. 고등학생도 가정 방문해서 고등학- 하셨다는 명정초. 초등학생 명정초. 죄송합니다. 초등학생도 가정 방문. 예. 중학생도 했고 중학생도 가르치고 초등학생도 초등학생도 했고 가르치고. 그 중학생 중에 이제 가해를 받은 학생이 이제 N차로 제일 처음 확진 난 학생이 됐고 그 학생이 엄마까지 지금 확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361년이나 명정초 3명이 동시에 가야 돼요. 아니요. 그러니까 신정중 애하고 같이 받는 애는 아니에요. 그 친구의 이제 받은 애들하고 명정초 받은 애하고 같은 선생한테 가해를 받은 거고.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또 그림을 하나 그려서 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그 학교발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쨌든 방역 당국에서 보실 때 확진자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 어떻게 분석하시고 계신지 하나랑요. 그다음에 마이스터고 진단 검사 이게 결과가 다 나온 건지 또 신정중학교 관련해서 또 학원이랑 이런 데도 이제 검사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검사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그 학교가 이렇게 연쇄적으로 이제 확진이 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마디로 답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워낙 복잡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이스토고 이거는 일단 전수검사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 이제 가족들, 접촉자, 그다음 동선 노출자들 찾아서 하나하나 해결해 가야 됩니다.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MBC 유혜진 기자님. 울산 MBC 유정 기자입니다. 오늘 나온 366번에서 369번까지 4명이 양조요양병원 확진자의 접촉자라고만 됐는데요. 그 확진자 어떤 분하고 어떻게 접촉을 했다는 건지 조금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몇 페이지죠? 5페이지부터 365번부터 369번까지는 이 병원 직원들입니다. 병원 안에 계신 분. 병원 안에 계시네요. 이번에 그 추가 검사에서 나오셨던 그분들입니다. 또 하나 더 여쭤보면 양조양병원에서 어제랑 오늘 지금 사망자가 한 분씩 나오셨는데 이분들의 사망 원인을 코로나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기존의 기저질환이나 다른 걸로 봐야 됩니까? 나이대들이 80대, 90대 정도 되셨고요. 다 기저질환들이 고혈압, 당뇨는 물론이고 그 외에 또 다른 질환들이 다 있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양지병원에 입원한 지도 얼마 되시지도 않으신 분들입니다. 통계는 코로나 사망자로 잡힙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원인은 그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사망하신 분도 사실 코로나 치료 다 완치되고 돌아가셔도 통계는 또 코로나로 그대로 잡혀 있듯이 이분들도 이제 사망 통계에는 코로나로 2명이 잡힙니다. 네,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 집단 사태 이렇게 집단 감염 사태 생기면서 그 시설 점검을 나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 내용들, 뭐 거기서 어떤 게 있었던지 꼭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점검하는 부서들이 이제 따로 다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은 제가 직접 현장을 안 가봐서 답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한 거는 11월 18일 날까지 1,080명 정도를 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시설, 그 다음에 정신 관련 복지시설, 여기에 종사자들, 입소자들 모두 전수검사를 했을 때 100% 음성이 나왔거든요, 그때. 100% 음성이 나와서 이제 울산 같은 경우는 4주 뒤에
재검사를 한 번 더 하게 돼 있었는데 한 명도 안 나왔기 때문에 재검사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집단으로 또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저희들이 또 2차 검사를 바로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며칠 날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 점검 중에 있습니다. 시구약 안전과에서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 예, 구현희 기자님. 지금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모두 1학년인가요? 지금 나온 확진자 저희 15명 중에 1학년 4반 그 확진자 애들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1학년 5반, 1학년 6반 골고루 섞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확진자들은 당연히 그 치료센터로 이송을 할 거고 뭐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나머지 접촉자들은 자가격리를 어디서 해야 되나요? 가족들이요? 아니요, 그 학생들. 학생들 지금 다, 예, 지금은 코호트 격리가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일단 어저께 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오자마자 다 1학년들은 데려갔고요. 음성인 사람들은요. 그다음에 2학년, 3학년 결과 나온 대로 다 학부모들이 다 와서 데리고 갔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울산대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건 우리 기존에 있었던 감염하고 연결고리가 있나요? 포항 115번 그 확진자 있잖아요. 그분도 경주에서 감염되긴 했지만 이분이 계속 그 옆에 지인도 감염시키고 이번에 나온 사람들 학생들 2명이 더 감염이 됐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아까 경증 환자들은 지금 뭐 입원 대기 중인 분이 없다고 하셨는데 현재 중증이라든지 와상 환자들 있잖아요. 아직 입원 못한 분들이 아까 14명인가요? 18명. 그러면 어쨌든 울산에는 병상이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라고 봐도 되나요? 자, 그거 이제 내가 좀 설명드려야 되겠는데 하도 질문이 많이 왔어요. 병상이 울산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울산대학교 병원에 중환자실 3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늘이 무너져도 공실로 유지해야 됩니다. 중환자실 3개는. 바깥에 아무리 이 상황이 힘들더라도 정말 중환자가 아니면은 못 들어가는 방입니다. 그거는. 그걸 우리가 더 확보를 해서 더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워낙 이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3개를 비우고 환자를 다 지금 입원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오늘 6명이 퇴원을 하면 그 6병상을 이제 우리 양지요양병원에서 어느 환자를 6명을 선발을 해서 보낼 거는가는 의사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임상 소견들을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면 이제 울산대학병원으로 이제 입원이 들어가고, 저희들 목표가 월요일인데, 다음 주 월요일, 울산대학교 병원 71병동 42병상이 있는데, 이게 그 소개하는 과정이 너무너무 참 힘이 들고, 그 환자들을 옮기려니까 옮길 자리도 없고 해서 여러 가지 힘이 들었는데, 도저히 지금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어제 이제 소개 명령을 하고, 소개를 하고 이번 주까지 이제 공사를 해야 됩니다. 일부 공사를. 이제 구획되는 부분 구획시키고, 동선 분리시키고, 이제 이렇게 해서 월요일부터 환자를 이제 전원을 할 계획인데, 44병상을 소개를 해놓고 보니, 와상 환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계산을 하니까 32명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일단 월요일 되면 월요일 중으로 저희들이 32명을 선발을 해서 빼고 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퇴원 병상이 나오기 때문에 양지 요양병원 환자들은 대부분 이제 갈 수 있는 환자는 울산대학병원으로 아마 다 들어갈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증 환자 발생되는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그 경증 환자 수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울산이 제로였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이 뒤에 자료를 보시면 대구의료원, 경남생활치료센터, 동산의료원, 포항의료원, 그 다음에 경남생활치료센터 이렇게 이제 우리가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다 수용을 할 수 있었고 지금 밖에 있는 환자 한 명도 없이 경증은
다 수용을 했거든요. 했는데 이제 수요일 날 되면 우리 이제 경주 양남의 현대자동차 연수원이 이제 생활치료센터로 오픈이 될 겁니다. 되면 경증은 경증대로 이제 그쪽으로 가면 되고 중증은 중증대로 이제 올 때 퇴원병상을 활용을 하면 대단히 또 집단적으로 동시에 이렇게 발생이 되지 않는 한 병상 수급에는 큰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울산은. 근데 지금까지 이제 한꺼번에 이제 이렇게 댐 무너지듯이 확 무너지는 바람에 잠깐 이렇게 좀 고통을 겪었는데 지금 사실은 병상 문제가 우선 심각하다라고 볼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수용 다 해주고 있고 그러면 양주병원에 지금 있는 환자가 지금 대기 있는 환자가 왜 거기 있느냐 거기 병원이에요. 병원이고 원래 있던 병원이 있는 거고 그 의료진들이 같이 거기서 의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 안에 있고 다만 이제 그 감염병 전담병원에 들어가가지고 치료를 좀 못 받고 좀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울산이 뭐 의료가 붕괴됐다든지 뭐 치료 병상이 없어가지고 지금 뭐 의료가 붕괴됐는데 이거는 팩트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네. 그 우리 지난 3월에 그 시립 노인병원을 그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했었잖아요. 병상을 그 100여 개 정도 확보를 했다가 없앴던 걸로 아는데 그 지금 뭐 집단 감염이 또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보장을 못 하는데 별도로 이렇게 다시 확보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우리가 봄에 이제 시립노인병원을 우리 이제 시립노인병원이 이제 말은 시립노인병원이지만 사실은 그 독립체산제로 위탁을 준 병원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따지면 그 개인병원입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든 간에 이제 그 병원을 비우고 공사를 해서 104개의 병실을 만들었거든요. 104개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문제는 이제 병실은 만들었는데 거기에 장비와 의료 인력이 없는 거예요. 장비하고 의료 인력이. 그래서 결국은 울산대학교 병원에 의료 인력들이 들어오고 또 긴급히 필요한 우리가 의료 장비는 또 우리가 구매를 해서 갖다 넣고 또 있다가 보니 환자가 또 안 생기는 거예요. 네, 비어 있다가 보니까 월 한 10억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 104병상을 이렇게 하느니 아예 울대병원에 그만한 병상을 확보를 해놓으면 의료 인력 문제도 해결이 되고 예산도 전략이 되고 하니까 울대하고 협의를 한 게 이제 61병동, 71병동, 81병동 이 세 병동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을 하고 단계별로 단계해서 비우는 걸로 했는데 이게 이제 한꺼번에 무너지다 보니까 단계를 막 건너뛰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시립노인병원을 다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또 공사 새로 해서 거기에 있던 장비 전부 울산대학교 병원으로 전부 다 옮겼거든요. 그럼 또 그거를 우리가 새로 또 사넣어서 의료진은 대책이 없고 그 민간에서 와서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 민간 의료 인력이 지금 여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박영현 기자님. 네. 마이스터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2명, 오늘 아까 경남 하나, 창원 하나 잡힌 거 포함하면 17, 해서 총 19이 되는 거죠? 다시 어제 2명, 오늘 15명인데 경남 하나, 창원 하나가 포함이 안 됐다 해서 17. 어제 2명이 부산, 창원에서 잡힌 학생들. 부산, 경남이 어제 겁니까? 그러면은 17이네요. 이 둘의 접촉자라는 게 784하고 부산 302번. 지금 저기 어저께 경남이랑 부산 확진자가 있어갖고 바이스토를 다 전수조사했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또 이제 경남 창원에서 한 명이 더 이제 거기서 검사하신 분이 한 명이 더 양성이 있어갖고는 총 울산은 15명에다가 타 지역 3명 해서 18명 됩니다. 울산매일 기다리 기자입니다. 그 아이들 학교도 학교인데 지금 대학생 기숙사, 뭐 대면 수업
여기에 대한 학생들 불만도 많고 또 학부모들 걱정하고 계시는데 여기 뭐 기숙사 집단 생활에 대한 뭐 특별한 조치가 없는지 그 여부와 또 확산세가 점점 커지면서 거리두기 격상의 논의는 아직 이른 것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거리두기 격상 관련해서 답을 드리자면 거리두기 격상을 하든 격하를 하든 이제 그거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시민안전실 이제 소관이고 그쪽에서 판단을 해서 결정하는 문제니까 여기서 제가 답을 드릴 사항이 아니고요. 근데 울산대학교 기숙사에 대해서는 우리 역학조사 선생님이 답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시설 관리는 학교에서 다 맡아서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희 파트는 역학조사만 전화할 뿐이고 그 시설 쪽에 이제 관리하고 이제 보통 이제 기숙사들이 2인에서 4인이고요. 오늘 나온 확진자도 처음에는 조사 대상 동선 노출자로만 분류됐던 사람인데 또 다시 이렇게 역학조사를 해보니 그 교수한테 또 한 30분간 또 받고 또 그 방도 또 이렇게 놀러 간 적이 있다고 또 얘기 들어서 지금 조금 그 안에서의 그 자가격리 뭐 그렇게 또 이렇게 찾아가는 거는 조금 저희가 이렇게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네. 그 아까 기관장 방금 앞서서 저희 기관장 회의에서 이제 들어보니까 교육감님이 이제 마이스터고에서 확진된 학생들이 아직 그 대기하고 있다. 어디로 치료센터든 어디로든 빨리든 가야 되는데 아직 못 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어떤 상황인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그거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일단 경북 생활치료센터로 가는 거는 결정이 돼 있고요. 21명이 갑니다. 이 학생들하고 다 해서. 근데 이제 거기에 인솔을 해서 가야 될 사람이 한 명이 필요했는데 그게 결정이 안 되는 바람에 그 우리 과에 직원이 누가 인솔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우리 국내부에서 조정을 해서 한 명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분이 이제 인솔자가 결정됐고 차량이 준비가 됐고 이제 뭐 집결만 하면은 물론 학교에 가서 이제 싣고 가니까 아마 오후에 안동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현재는 지금은 기숙사에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는 차가 떠나질 않았으면. 예. 아 출발했다네요. 아 예. 추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대변인실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아니요, 하고 오늘 이왕 뭐 합시다 하고 예. 어제 남구에서 그 의료진들 머물 숙박시설 문 찾는데 의료진 확보가 좀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의료진들 아까 의료진을 늘었다는 그 예.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하도 어렵다고 이제 건의를 하니까 중수본에서 간호사 9명, 요양보호사 4명 이제 울산에 보냈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냥 바로 또 현장에 투입을 하려니까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PCR 검사를 하고 음성 결과가 나오면 그 시간부로 투입. 요래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이제 그 양지 요양병원으로 들어갈 분들입니다. 아까 말씀하시다 그 시립요양병원 다시 지정하는 방안은 검토 안 하고 계시다고 네. 했는데요. 뭐 대구나 다른 지역에서 유행 많이 상황했을 때처럼 뭐 민간병원을 전환한다거나 그런 계획도 아직은 없으신가요? 이제 동강병원도 우리가 지금 그 봄에는 이 생활치료센터라는 개념이 없을 때였어요. 그게 이제 이 뒤에 이제 생활치료센터라는 개념이 생기는 바람에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자가격리를 하고 있으니 그래도 병원이면 낫겠다 해서 그냥 요건을 엄청 풀어가지고 그냥 막 했거든요. 지금은 동강병원도 우리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해가지고 지금 27병상 우리가 지정했던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요건이 안 맞아요. 공조시설도 안 맞고 괜히 잘못 들어갔다가 동강병원 전체가 오염이 돼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이제 그 검토를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치료센터라는 게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는 1인 1실에 의사, 간호사 모든 의료진이 다 들어있고 판단해서 이제 야, 병원에 가야 되겠다 그러면 24시간 언제든지 병원으로 연계병원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시립노인병원 같은 저런 시설을
별도로 지정해가지고 해봐야 생활치료센터보다도 기능이 안 되는 거를 그래 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지금 여기 브리핑 자료에는 포함 안 된 425번 환자요. 예? 울산 425번 환자가 이 브리핑 자료에는 지금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 425번이요. 이게 지금 신정중 334번과의 접촉자로 돼 있는데 이 자료에 지금 포함이 된 거죠? 425번이 425번 425번은 신정중 3학년 8반 학생이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전수 검사했을 때는 음성 나왔다가 증상이 있어서 다시 하니 이번에 다시 양성 나온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 신정중학교 20명이 포함이 된 겁니까? 90명이 포함은 안 되네요. 그러면 신정중은 지금까지 21명으로 보면 되겠네요. 우선민. 선배님 찬성입니다. 아까 기숙사 포함해서 대학교들이 그 대면 수업이랑 대면 시험을 그대로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조치? 다시 좀 이야기해 주실래요? 그 대학교 울산대학교요. 그러니까 대학생들 울산 대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가는 대면 수업이나 대면 시험을 그대로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조치가 없는지.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는 교육청이 관할을 하고 대학교는 교육부가 관할을 하다 보니까 그걸 뭐 우리가 관할하면 우리가 어떻게 뭐 알겠지만 대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세부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저희들은 모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명정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원 차량을 이용해서 다녔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원 차량을 뭐 타고 다녔는지 어떻게 이거는 이제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뭐 답을 할 지금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으니까 뭐 타고 다녔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추가 질의사항 계십니까? 예, 구현희 기자님. 그 어제 그 양주 요양병원 추가 확진자 중에서 그 요양보호사분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그 확진자를 지금 모텔에서 자가격리 하시면서 그 환자들 돌보다가 감염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확진자 나온 사람들 중에는 그 병동에서 주무시고 그다음에 한 24시간 근무하고 병동에서 주무시고 그다음에 또 근무했다가 이제 모텔에서 한 다음에 확진이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거기 모텔에 있다가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 어쨌든 그분들도 그 확진자의 접촉자여서 그 자가격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그 돌보시다가 지금 확진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 계속해서 이쪽에서 그분들이 좀 근무하시는 걸 꺼리신다고 지금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지금 뭐 중수본에서 인력을 보충은 해주시지만 네. 예, 그거는 뭐 누구라도 안 꺼리겠습니까? 내라도 꺼리죠. 꺼릴 수밖에 없는데 그 안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뭐 이래 있으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수본의 인력을 요청해서 받아서 이제 대체 인력을 넣어주고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 고생 너무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추가 질의사항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